네, 오늘은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정치 자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정치인의 도덕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도대체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인 이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 의무와 윤리에 관련된 법적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것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어떤 이 국회의원에 대한 이 윤리 문제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제 이런 어떤 심사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회의원의 정치 자금 모금, 그리고 지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이 정치 사상가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을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되게 자주 방문해서 강연도 하시고 뭐 했었던 뭐 이제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 이분이 2005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Public Philosophy라고 하는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왜 이 정치의 영역에서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이게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라는 겁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인이 권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개념 정의들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고전적인 정의, 권력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의 이제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막스 베버는 권력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권력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 내지는 지위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제 뭐를 의미를 하냐 하면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있죠. 그다음 그 권력의 행사를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그 권력 행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걸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러한 권력 행사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저항하는 자는 자신의 권리나 이러한 것들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힘으로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하게 막대한 이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자기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국가 혹은 어떤 그런 공동체 이 전체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은 오직 전자의 목적을 위해서, 즉 국가와 국민,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목적,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막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감옥에 가. 다른 나라로 쫓아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막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그 권력이 행사될 것을 이제 요구를 받는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은 쉽게 부패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그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사실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 권력의 악용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보다 보다 근원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오직 그 권력은 국가 혹은 국민 혹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 근원적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뭐냐? 권력을 지닌 정치인이 스스로 내재화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윤리적으로 그 권력,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내재화시키는 거죠. 자신의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오직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윤리의식이 있을 때 권력의 악용 혹은 남용 이러한 것들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의회 정치라고 하는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는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할 때 특히 의원들의 그 윤리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이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는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내에 곳곳에 이제 많은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법이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면 거기에 그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의원들을 만난다든지 뭐 혹은 그 의원들의 보좌관을 만난다든지 하면서 로비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은 아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로비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이익 집단의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이슈를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국회로 투입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 어떤 법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그 법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과 관련된 그 이해관계가 연결된 이익 집단들이 나서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물론 그 이익 집단의 측면에선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자기들이 놓치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새로운 정보들을, 그 법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이익 집단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창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익 집단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익 집단들이 요 의견, 그다음 또 이 이익 집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저 의견,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동시에 쭉 하고, 그러니까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 뭐 반대하는 의견,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익 집단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의원들이 공동체의 어떤 보편적인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는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의원들, 이 사람들과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이 같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이익 집단으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는 대가로 이익 집단의 특수 이익이 반영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 통과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뭐 선물, 돈, 어디 뭐 해외여행 뭐 이런 거 제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뭐 이익 집단은 굉장히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는 그만큼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 사회에 그러니까 이익이 쭉 확산되어야만 하는데 이익 집단한테만 그 혜택이 슉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회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집단이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국회의원이 어떠한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은 국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방향은 이미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 모든 그러니까 전체 그 국민들한테 발표하진 않았어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재생에너지, 뭐 혹은 뭐 그러니까 이 환경을 살리는 무슨 태양열 발전, 이제 이런 것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등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밀사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의원들에게 있어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 자기들은 알고 있어. 앞으로 어디에 국가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태양열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향후라고 한다라면 그 기밀 정보를 가지고 그쪽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을 사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어떤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차단해요? 의원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 사항은 무엇이냐면 일단 의회에서 이제 법이 이 입법 과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의견을 가진, 다른 선호를 가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엄청난 갈등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도덕성에 기반한 품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갈등들이 막 발생하고 내가 지금 생각해 이게 맞는 건데 이거 반드시 법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이제 막 서로 갈등들이 발생할 때 여기에서 이제 뭐 모욕적인 언사나 막 고성이 오가거나 쌍욕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어떤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가 이제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 이제 뭐 쌍욕을 하는 상황에서 들어주겠어요? 저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처를 받았잖아.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제가 하는 건 무조건 다 나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회가 그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윤리 문제에 관련한 시비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는
정파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국회 자체가. 정당과 정당 사이에 그런 어떤 갈등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국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갈등 사안들이 의원들의 말과 행동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국회가 이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 뭐 많은 노력들을 하긴 했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